미래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문화의 전망 두 번째 시간 15-3강입니다. 미래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문화의 전망 우리가 공부했던 걸 잠깐 보면은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스포츠 그리고 뉴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 스포츠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스포츠 CRM과 팬십으로 오늘 공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잘 아시죠?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도 세계 경제 포럼 연례 회의라고 하는 데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란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정보통신 ICT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그 혁명을 시대를 말합니다. 산업혁명 과정을 뭐 잠깐 보면은요,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사용했던 대량 생산 시대, 그 다음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시대, 3차 산업혁명 이후에 2020년 이후에는 이제 이 사물 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반의 초연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미 그 전에도 열렸고 이 말은 또 그렇게 이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은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컴퓨터 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인지력이 그 인간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이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그다음에 더 강력해진 센서,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그러죠. 그다음에 기계학습, 머신 러닝, 이 이제 러닝 머신이 아니고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 그와 이제 융합해서 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데 이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독일과 미국 학자들이 용어가 있었고 MIT의 이 에릭 브린졸프 교수하고 앵그루 메카피가 이미 그 제2의 기계 시대, 그 The Second Machine Age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을 기술이 글로벌 가치 사슬,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 구조를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를 이미 설명하는 용어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기술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기술이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죠. 이런 산업에 적용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스포츠 디바이스나 스포츠 산업이나 또는 각종 연동된 그 산업에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그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로봇공학,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무인 운송 수단, 그다음에 3D 인쇄, 나노 기술 이렇게 6대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혁신 기술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 스포츠에 이제 적용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통합시키고 경제 산업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그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인간과 기계의 초융합, 그다음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초융합, 공학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의 초융합, 조직과 비조직의 이제 초융합이라고 하나 단어로 얘기하면 초융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초융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초융합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초연결되고 이것이 초융합 그리고 초지능이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사물과 인간과 공간과 인간과 가상세계와 인간과 사물과 공간과 가상세계가 초연결되고 융합되고 지능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일자리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미 뭐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는 약 714만 개인데 생기는 일자리는 200만 개다. 더 훨씬 더 많이 514만 개가 없어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뭐 우리나라 다르고 뭐 영국 다르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비슷하게 없어지긴 하지만 자동화 대체 확률에서 이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이 자동화될 것들은 그 어떤 그 이 행정 그리고 이 뭐 격리 뭐 이런 데들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쉽지만 어, 도저히 없어지기 쉽지 않은 것들은 이제 그 전부 보면 예체능이에요. 화가, 조각가, 사진가, 뭐 사진 작가, 작곡가, 지휘자, 뭐 애니메이터, 만화가, 무용, 안무, 성악,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장, 공예연, 예체능 강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손을 떠나서 이 사람의 신체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기계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판정 같은 경우는 야구 같은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두 개가 다 쓰고 있고 이 심판의 실수 그것 또한 하나에도 경기의 일부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이 일어나도 없어지기 쉬운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그 스포츠의 그 연구를 한다면은 스포츠 산업 쪽에서는 이 사람이 관련된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이 데이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연동적으로 많이 그 이 없어지기 쉬울 수 있는 대체된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4차 산업혁명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본 거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스포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상현실의 스포츠, 그 virtual reality라고 그래서 가상현실의 스포츠가 말하자면 이제 스포츠 이 훈련이나 그다음에 게임이나 그다음에 스포츠 중계나 또 이런 증가현실을 통한 그 새로운 즐기는 스포츠를 이에 많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봤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로 태어나다라고, 이 YTN 사이언스에서 이제 한 곳이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예. 7분 동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볼 수는 없고, URL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잘 해놨어요. 이제 영상적인 거로 잘 해놨습니다. 이해가 쉽게.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데 또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또 이 뭐랄까요 저작권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잘 올라가지도 않아요. 아무튼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그 스포츠가 이제 이거 활용해서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중계도 있고 이렇게 또 새로운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영상도 우리가 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런 점들이 가상현실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스포츠에서 이제 그 각 산업 또는 이제 각 구단 또는 국가대표팀에서 활용한 예입니다.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 우승국은 이제 독일 팀이었는데 이 독일 팀이 그 소프트업체인 SAP의 그 스포츠 원 솔루션 분석 프로그램인 매치 인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몸에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선수들의 기록, 영상을 이렇게 결합해서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정보 제공합니다. 실질적으로 2016 유로 2016에서 빅데이터로 그 선수들의 그 이 승부차기 습관, 물론 상대 선수들의 승부차기 습관을 잘 분석을 해서 슛 패턴을 분석해서 이탈리아전에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이 내용을 분석한 그 이 내용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운데 뭐 골문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골대를 9개로 분석을 해서 어느 쪽으로 많이 이
쳤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놓고 있고, 뭐 홈앤드 어웨이 경기마다도 다르고 상대 팀들에 대한 분석, 뭐 선수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비는 부상 방지부터 선수 교육까지 키나 트렉스라는 장비인데 선수가 가장 힘든 게 부상이고 그러다 보면 구단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영입할 때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선수가 부상이 많이 날 것이냐,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MLB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팀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키나트렉스를 이용해 가지고 투수들의 그 뼈와 관절의 움직이기까지 각도까지 정확하게 분석해 냅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촬영을 해서 각 부분에 대한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생체 역학적인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감독은 이게 제대로 안 될 때는 투수 교체 시키다. 이걸 판단하고 선수들의 부상도 미연에 방지를 한답니다. 템파베이 아시죠? 그 템파베이 레이스가 제일 먼저 사용했고 시카고 컵스는 2015 시즌에 본격적으로 사용해서 2016년 정규 시즌에서 이 전체 승률 1위로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서 이 우승을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장비가 또 각 종목마다 다양합니다. 스마트 라켓에서는 뭐 타구의 방향, 치는 방향, 정확성, 스윙 스피드 이걸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주고 또 배트에서는 스윙 속도, 궤적, 각도, 타격 자세 교정까지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운동화의 경우에는 이제 이 사용자의 컨디션을 분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몸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언더 아머사에서 직접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직접 이제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분석하고 그때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입고 훈련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이건 토트넘이 이제 이 계약을 했겠죠. 여기에는 구단인 토트넘이 있고 선수인 손흥민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의 센서를 작용해서 분석하는 옵타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선수의 몸에 입은 캐터폴트라는 이 조끼는 GPS를 이용해서 선수의 이동, 경로, 속도 및 심박수, 균형 감각, 신진 대사량까지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포츠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데이터가 약 400여 개의 데이터가 이제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선수가 한 게임의 데이터가 약 뭐 초당 분석을 하게 되겠으니까 약 540만 개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초당 선수당 1000개가 들어올 수 있고 경기당 540만 개, 한 시즌 38경기로 가정했을 때 약 2억 520만 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점프의 능력, 빈도, 그다음에 이 근육의 뭐 동작에 따라서 움직임, 순간 가속도 뭐 이런 것들 이 방향 전환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분석이 되는데 이미 이거는 38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35개 종목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이제 나왔던 기사 자료인데 뭐 이것이 이제 좀 더 대중화되고 각국에 이제 파급이 됐겠죠. 전 세계 약 1800여 개 팀을 사용하는데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끼에 입고 뛸 때 이 코치용 테이블에 PC로 직접 데이터가 전송되고 그리고 또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보기 쉽게 해주고 그다음에 선수 간의 패스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7번 선수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23번 선수하고 가장 활발하게 패스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분석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자료 작게 돼 있는데 제가 설명했는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가장 대중화시킨 그 이 알파고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도 구글이 알파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자기네들의 실력을 과시한 바 있죠. 알파고의 그 이 대응에서 이 1승을 인간이 유일하게 1승을 거둔 이 새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알파고의 그 뉴 버전이 나왔는데 이 뉴 버전이 훨씬 더 실력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파고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알파고는 이 세상에 없는 종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딥젠고가 있죠. 뭐이 조치훈 선수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텐센트, 전례, 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력으로 보면 이제 뭐 이 제이가 딥젠거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뭐 돌바람도 있고 기타 릴라제로, 엘프고, RN, 뭐 젠 이런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인공지능의 실력은 프로 기사, 최고급 기사들보다도 실력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이 인공지능은 연산력이 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머신러닝이 아니고 그 러닝 머신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시켜서 그거에 대한 그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그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좋은 수를 찾아서 개발하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이제 이렇게 바둑에서 인간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어, 미래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문화의 전망에서 뉴 스포츠의 부분인데 뉴 스포츠는 우리가 그 이 테크볼을 잠깐 얘기 나누면서 검토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그 이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에서 이제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재미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 맞게 특성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 뉴 스포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이 뉴스포츠를 잘 보급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그 매년 1천여 종의 뉴스포츠가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스포츠가 개발되어졌다고 이렇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스포츠는 하나의 게임이니까 만들어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국민 스포츠 진흥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문화의 전망에서 뉴 스포츠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ICT 기술과 연동된 스포츠 이런 것들이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 스포츠의 다양화, 그러니까 여성 및 노년층 참여의 증대가 스포츠의 그 흐름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또 지역적인 특성, 그 문화적 다양성이 반영된 그런 종류의 뉴 스포츠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쯤에서 뉴 스포츠의 그 분류나 종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뉴 스포츠는 뭐 땅에서 하면은 육상형이고 하늘에서 하면은 뭐 이 항공형이고 물에서 하면 해양형이고 산에서 하면 산악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탁구와 축구와 배구가 이 결합된 테크볼을 봤죠. 그래서 탁구를 빼고 테니스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테크 이 테니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스포츠는 다양하게 뉴 스포츠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 잠깐 작은 글씨지만 몇 개 읽어 보면은 축구형에는 풋살이 있죠. 이것도 뉴 스포츠에서 나왔던 거고 우리 야구에도 이미 티볼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골프의 경우에는 게이트 골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이트 볼도 있죠. 게이트 골프도 있지만 이렇게 이 여러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를 가지고도 하는 이 소프트 테니스가 있는가 하면 스피드 민턴 이런 게 있습니다. 배드민턴 경우에는 이제 핸들러 같은 경우도 이제 있죠. 그리고 익스트림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드 경기, 그 다음에 보드형 유스포츠. 그래서 직접 이런 이 보드 경기가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 올림픽 종목으로 됐고, 하프파이브 같은 경우도 올림픽 종목까지 동계 스포츠까지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유스포츠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대중화되면은 올림픽까지 가는 겁니다. 뭐 산악형에는 MTB, 잔디 스키 이런 것들이 꼭 스키는 이 겨울에 눈에서만 타냐 그렇지도 않죠. 이제는 잔디에서 타고 뭐 빙벽 타기 이런 것들도 이제 록 클라이밍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뉴 스포츠들은 계속해서 개발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도, 노인도,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또, 뭐 여러 형태로 이렇게, 발전된, 특화된 그러한 뉴스포츠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전망입니다. 미래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문화의 전망, 미디어 스포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디어 스포츠의 미래 진화 조건이라는 그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체험하고 참여하고 능동적인 팬으로서 스포츠 발전에 기여를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구단에 대한 또는 구단이라고 하면 더 종목이죠에 대한 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스포츠와 그리고 미디어와 수용자 이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죠. 미디어 스포츠는 스포츠와 수용자를 이어주는 하나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니까요. 그래서 스포츠하고 미디어의 경우에는 보도나 중계 기술의 이제 진화가 되고 콘텐츠 가치가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소용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동적인 참여, SNS를 더욱더 많이 활용한다던가 고화질, 고품질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증명에서는 스포츠 비즈니스의 영역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광고나 스폰서십이나 머천다이징 등의 이 부분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산업적으로 발전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디어 친화적으로 스포츠가 더욱더 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일종의 이제 쇼 프로그램으로 이벤트화돼서 더욱더 소비자에게 수용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프로 스포츠는 계속해서 진화하는데 어떻게 더욱더 팬 친화적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미디어는 수용자, 팬의 니드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의 진정한 창구, 소통 창구로서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이 최첨단 중계나 보도 기술에 대한 노력도 기술 투자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포츠 콘텐츠가 바로 킬러 콘텐츠가 돼서 그 가치를 더욱더 높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용자 디지털 스포츠 온라인 모바일 이런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올라갈 것이고 콘텐츠 소비도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람 스포츠 시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스포츠를 체험하는 이 관중 스펙테이터 스포츠에서 이제는 한번 참여하고 향유하는 스포츠로 계속 가속화될 것이고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스포츠 콘텐츠의 말티 유즈가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은 스포츠와 미디어와 수용자가 공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진화하는 것은 같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울리면은 같이 따라 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 이 수용자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견고해질 것이며 상호 간의 공진화를 도모하는 스마트한 관계로 계속해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스포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스포츠를 통한 스포츠 문화의 글로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기존에 인기 있는 글로벌 스포츠의 종목과 선수와 지도자가 국경을 초월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죠. 또 종목도 교류되고
중계방송도 세계화되고 스포츠 콘텐츠 유통이 일반화되고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스포츠는 국가 간 외교의 도구이자 민간 문화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일반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미디어 재벌들이 독점하는 것을 갖다 저항을 했죠. 말하자면 유니버설 액세스가 있었죠. 그래서 미디어 재벌들의 미디어 스포츠 제휴화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며 수용자의 사회적 아비투스에서 자율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비투스라는 것은 브루디에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개인적인 문화적인 취향은 이게 이제 바로 아비투스인데 이것이 원래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천적으로 사회적 위치, 교육 환경, 계급 이상에 따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날 때부터 부자가 있고 잘난 사람들만이 또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누구는 고급 문화, 누구는 저급 문화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것 또한 이 오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재벌이 이렇게 했을 때 있는 사람들만 보고 그렇지 않아서 못 보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스포츠 제국화에 따른 미디어의 일방 유통과 문화의 선별적 수용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단체 그리고 미디어, 기업 간의 경제 논리는 계속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논리에 의해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계속해서 심화되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대중문화로서의 스포츠 문화도 계속해서 이동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